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해외로 나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바로 캠핑카 여행입니다. 캠핑카는 단순히 여행 수단을 넘어서 생활 공간이자 자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정해진 계획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길을 떠날 수 있고, 매일 아침 눈 뜨는 장소가 달라지는 설렘도 느낄 수 있죠. 또 집값 걱정 없이 전국을 누비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막상 실제로 시작하려고 보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운전은 괜찮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지? 혼자서 괜찮을까? 같은 걱정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이 과연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인지 함께 따뜻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단순히 낭만적인 꿈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면들도 솔직하게 살펴보면서 말이죠.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캠핑카 여행이 지금의 내 삶에 맞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캠핑카 여행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캠핑카 하면 그냥 운전해서 떠나면 되는 줄 아셨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차량 구입이나 렌트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고, 수면 공간과 취사도구, 냉장고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설비도 확인해야 하죠. 또 한 번 여행을 시작하면 전기나 물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려해야 해요. 한 부분은 캠핑카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내부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또 어떤 분은 렌트했지만 하루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서 결국 모텔에서 잔 날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조리 도구를 챙기지 않아 매번 외식만 하느라 예산을 초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을 계획할 때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생활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요. 짐도 여행 가방처럼 가볍게 챙기기보다는 일상처럼 필요한 물품을 갖춰야 하니까요.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면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여행의 만족도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둘째, 캠핑카 운전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와는 크기도, 무게도, 운전감도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차선 바꾸는 것도 조심스럽고 후진이나 주차할 때는 긴장하게 되죠. 특히 골목이 좁은 시골길이나 경사진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캠핑카 후진을 잘못해서 뒷면을 벽에 부딪혔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다가 차가 미끄러졌다고도 해요. 또 한 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갈 때 공간 감각이 안 잡혀서 옆 차량과 부딪힐 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고는 대부분 경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캠핑카 렌트 업체에서 주행 연습을 하거나 넓은 주차장에서 충분히 연습해보는 게 꼭 필요해요. 또 장거리 운전은 체력 소모가 크니까 중간중간 쉬어가는 여유도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캠핑카는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내 집처럼 편안해야 하니까요. 셋째, 캠핑카 여행은 은근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캠핑카로 여행하면 숙박비가 안 들고 식비도 줄어들 거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비용이 계속 발생해요. 우선 캠핑카 자체를 구입하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들기도 하고, 렌트할 경우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보험료, 톨게이트비, 주유비까지 합치면 하루 비용이 꽤 커지죠. 예를 들어 한 가족은 2주간 캠핑카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체 비용이 렌트비 포함해서 250만 원을 넘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예상보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일정을 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나 상하수 처리, 캠핑장 이용료도 따로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 전에는 전체 예산을 미리 짜보고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좋아요. 예산 안에서 여유롭게 즐기려면 작은 지출 하나하나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캠핑카 여행은 저렴한 여행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에 투자하는 여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넷째, 혼자 하는 캠핑카 여행은 외로울 수 있어요. 캠핑카 여행은 자유롭지만 때로는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특히 은퇴 후 혼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해가 지고 나면 캠핑카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고요함이 아닌 적막함으로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처음엔 낭만적인 캠핑을 꿈꾸며 혼자 떠났지만 이틀째부터 외로움에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캠핑장 옆 칸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 있는 걸 보며 괜히 쓸쓸함이 더 커졌다고도 해요. 혼자 떠나는 캠핑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다섯째, 기후나 날씨 변수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캠핑카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햇볕이 좋은 날엔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지만
비가 계속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캠핑카 안에 갇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겨울엔 난방 문제, 여름엔 더위와 벌레 문제도 생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폭우가 내리는 날 무릉덩이 때문에 캠핑카가 빠져서 견인차를 불렀고, 또 어떤 분은 폭염에 에어컨이 과열돼 캠핑을 중단해야 했다고 해요. 강풍이 불면 어닝이나 외부 장비가 날아가기도 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생기곤 해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을 계획할 땐 항상 날씨를 체크하고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기상앱을 매일 확인하고 장비도 기후에 맞게 챙기며 비상 상황엔 가까운 숙소나 대피 장소도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한결 놓여요. 여행은 즐거워야 하니까요. 여섯째, 장기 여행이 되면 체력과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캠핑카로 며칠 여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 달 이상 장기 여행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특히 은퇴 후 연령대에선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수면 문제 같은 것들이 여행에 영향을 미치죠. 침대가 집만큼 편하지 않거나 샤워나 화장실이 불편하면 일상이 불규칙해지고 쉽게 피곤해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캠핑카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허리 디스크가 도졌고, 또 다른 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근처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또 날씨 변화로 인해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서 여행을 중단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 전에는 내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약이나 응급처치 용품을 챙기는 건 기본이에요. 하루하루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어가는 계획을 짜는 게 오히려 여행을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일곱째, 주차와 숙박지가 항상 편한 건 아니에요.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전국에 캠핑장이 많긴 해도 성수기엔 예약이 꽉 차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길가나 공원에 주차하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시골 마을에 잠깐 정차했다가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의 방문을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예약한 캠핑장이 생각보다 시설이 열악해서 결국 근처 모텔로 옮겼다고 해요. 또 도심에서는 캠핑카를 세울 공간이 부족해서 몇 시간을 돌았다는 이야기도 흔해요. 그래서 미리 숙박지나 주차 가능한 장소를 검색해보고 예약이 가능하다면 꼭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요즘은 네이버 지도나 캠핑카 어플로 캠핑 장소 리뷰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후기를 꼼꼼히 읽고 결정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여덟째, 함께 여행할 사람과의 궁합도 중요해요. 캠핑카라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지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생활 습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침형이고 다른 사람은 밤에 활동하길 좋아하면 수면 시간부터 부딪히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식사를 꼼꼼히 챙기는 반면 어떤 분은 간단히 때우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청소나 정리, 운전 분담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자칫하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 전에 서로의 스타일을 미리 조율하고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혹시 충돌이 생겨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여행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아홉째, 여행 중에도 루틴이 필요해요. 캠핑카 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로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정한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이나 휴식시간 같은 나만의 루틴이 없으면 금세 피로해지고 리듬이 깨져서 건강에도 안 좋아요. 특히 장기 여행일수록 이게 더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처음엔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자유를 즐겼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피곤이 쌓여 감기까지 걸렸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계속되는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에 무리가 와서 여행을 중단했대요. 그래서 캠핑카 안에서도 하루의 패턴을 정하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엔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루틴이 있어야 캠핑카 여행도 마냥 흘러가지 않고 내 삶처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열째, 캠핑카 여행은 결국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게 그냥 일시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이에요.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잠들고 낯선 이들과 마주하고 매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캠핑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 더 유연해졌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갔고 삶이 더 단단해졌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리듬,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연결 모두가 다시 정리되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캠핑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겠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때론 지역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소소한 교류를 갖는 것도 큰 힘이 돼요. 나 자신과의 시간을 좋아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우리를 더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지금까지 은퇴 후 캠핑카 여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막연히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캠핑카 여행이 실제로는 준비할 것도 많고 고려해야 할 현실도 많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캠핑카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익숙했던 생활을 벗어나 매일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나만의 시간을 찾고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꼭 캠핑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설렘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안고 내가 나를 위해 떠나는 첫걸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